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의 홈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논술 네 번째 시간. 논술쟁이는 일강을 통해 논술 별거 아니야. 내 생각을 알맞은 이유와 근거를 들어 글로 쓰면 돼. 글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 그러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는 거죠. 이 강에서는 논술을 질문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면 누군가는 왜? 라고 묻겠죠. 그 왜, 즉 why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해결 방안을 물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3강에서 맹자쌤은 논술을 우리 몸으로 풀어보았어요. 서로는 얼굴로, 본론은 몸통으로, 그리고 결론은 다리로 풀었죠. 다시 정리하면 1강에서 논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2강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답하다 보면 그게 바로 논술이라는 것. 3강에서는 논술은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 몸으로 풀면 보다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강, 2강, 3강을 통해 논술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도 논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내 몸으로 논술을 풀어볼 거예요. 오늘 4강에서는 먼저 서론부터 해결해 봅시다. 서론은 무엇으로 풀 수 있다고 했나요? 네, 얼굴이죠. 얼굴. 자, 우리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두 눈, 두 귀 크게 떠주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당나귀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눈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 들리지 않는 세상 소리까지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기사의 제목은 바로 바다의 위기. 2050년 바다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읽어볼게요.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바다새와 고래의 사체가 해변에 밀려들고 있으며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날아오르거나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도 부지기수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자, 6줄밖에 안 되는 기사지만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럼 지금부터 논술쟁이가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기사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무엇을 주장하는지 논술쟁이가 얼굴로 서론을 푸는 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논술쟁이는 기사를 통해서 바다 오염으로 바다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대요. 죽은 바다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고 고래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 있대요. 또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도 나타난다고 하니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논술쟁이는 이 문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죠?
자, 정말 심각합니다. 논술쟁이는 이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겠죠. 그러면 바다는 점점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고 오염될 것이고, 지금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도 불행해질 것 같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논술쟁이는 지금이라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술쟁이는 지구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논술을 써보겠다는 거죠. 자, 논술쟁이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것을 통해 발견한 문제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본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증명하겠대요. 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증명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자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논술쟁이는 서론을 바로 얼굴의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한 문제 상황과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나타냈답니다. 서론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까요? 자, 문제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죽어있는 바다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있는 고래,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그쵸.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논술쟁이가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바다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바로 주장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때요? 논술쟁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서론에서 굉장히 잘 나타냈죠. 칭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짝짝짝. 자, 논술의 서론은 바로 내가 무엇을 주장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랍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으로 편안하게 술술 쓰면 된답니다. 논술쟁이처럼 꼭 문제 상황부터 써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장을 먼저 써도 되고 발견한 문제를 먼저 써도 된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도 또 자연스럽게 내가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를 또 들어줄 텐데요. 어쨌든 논술의 서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끌 수 있을까 생각하고 주장, 문제 상황, 문제 발견 및 문제 제기를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쓰면 된답니다. 이번에는 주장부터 시작하면 그 서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장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그 다음 문제 발견 및 문제 제기. 아까 처음에 있었던 거와 거꾸로 3, 1, 2 순서로 한번 봅시다. 자, 글 시작부터 주장을 합니다. 그럼 서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왼쪽에는
처음에 읽어줬던 문제 상황, 문제 발견 및 문제 제기, 주장이죠. 이번 오른쪽에는 주장, 문제 상황, 문제 발견 및 문제 제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눈으로 읽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왜? 뉴스 기사에 의하면 죽어있는 바다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그렇구나.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있는 고래, 어머 어떡해?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도 늘어나고 있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사람으로 인해 많은 동물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맞아, 정말 그렇구나. 앞으로도 플라스틱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 그렇지. 이로 인하여 바다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불행해질 것이다. 맞아. 지금은 바다동물만 고통을 받지만 우리도 불행해질 거야. 지금이라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 맞아. 어때요? 주장을 먼저 쓰니 뭔가 더 강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맞게 우리가 착착착 문제 상황도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제기하고 싶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쫙 나열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문제 발견 및 문제 제기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는 문제 상황, 문제 제기, 주장 이 순서였고요. 오른쪽에 보면 문제 제기, 문제 상황, 주장 이 순서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 사람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아니, 왜? 우리 사람이 뭘 어쨌길래 동물들이 왜 고통스럽게 죽어? 앞으로도 플라스틱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아, 플라스틱이 문제구나. 이로 인하여 바다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불행해질 것이다. 아, 도대체 플라스틱 우리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바다동물이 또 우리 인간의 삶도 불행해진다고? 이상하네. 지금이라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행복하게 함께 살아야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뉴스 기사에 의하면 죽어있는 바다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어머나, 바다새들이 플라스틱을 먹었구나. 비닐봉지들을 뒤집어 쓴 채 죽어있는 고래,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들, 정말 미안하구나. 늘어난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오, 그렇지. 자, 어째요, 여러분? 문제 발견부터 시작하니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고 처음에 궁금해졌죠. 의아했습니다. 서로는 논술의 글머리에 해당되지요. 글머리는 글의 첫 인상이에요. 좋은 인상을 주어야 사람들은 끝까지 읽게 된답니다. 지금 글머리를 문제 상황으로 시작해봤고 주장으로도 시작해봤고 이번에는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세 가지 모두 읽어보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논술의 주제, 즉 논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논술쟁이가 서론 별거 아니야. 우리 얼굴로 풀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서론 쓰는 방법을 3가지씩이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이해됐나요? 그러면 앞으로 논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서론은 얼굴로 쉽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동안 보고 들었던 문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봐요. 자,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 방지를 위해 문제를 당연히 제기해야겠죠. 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서로는 논술쟁이처럼 이렇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론이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서론을 구성하면 서론이 근사하게 완성이 된답니다. 얼굴로 서론을 풀면 이어지는 본론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논술쟁이는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서론을 펼치면 누군가는 왜라고 물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론은 몸통에 있는 두 팔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증명할 거래요. 다시 말하면 몸통에 있는 팔과 손가락으로 논술의 본론을 쉽게 풀 수 있고,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대요. 다음 시간에도 논술의 활약을 기대해봐요. 자, 논술의 서론을 얼굴로 쉽게 풀어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논술쟁이에게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 몸통으로 논술의 본론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논술쟁이와 맹자쌤에게 힘을 준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